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대신하러 온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드릴 주제는 성범죄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저도 많이 본 단어예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산 후에 신뢰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심리를 지배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성범죄나 성착취를 하는 것이 이제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다. 미성년자들이 더 취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루밍 성범죄가 특정 나이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취약계층으로 가장 많이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여성이기는 해요. 가스라이팅,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루밍과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비슷한 점은 심리를 지배하는 심리적 기술이자 폭력이라는 점이고요. 다른 점은 그루밍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조금씩 다가가서 친밀하게 만드는 전략들을 말해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가라? 진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하고 깊게 흘러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명백한 구분법이라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알았다면 가스라이팅 안 당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는 심리 지배를 당했어야 가스라이팅이 일어난 건데 내가 이미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딱 바로 알아보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사실이거나 전부 다 사랑에 의한 것, 존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있다라는 걸 분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남이 주는 메시지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메시지와 상충될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때 즉각적으로 그 관계를 차단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하고 옳은 방법일까요? 내가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도 몰라요. 아, 그 사람 나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도 나를 뭔가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생겼다 그래도 다행히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3자,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친구도 좀 가족도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누군가 SNS에 성희롱 댓글을 달 경우에 이것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온라인상의 댓글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성착취, 영상 유포 이런 경우에도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직접 운영자 역할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소유하고만 있거나 재공유, 재유포 행동도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갖고만 있어도. 네, 갖고만 있어도. 최근에 N번방, 박사방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고 이것은 왜 일어나나요? 간단히 정의하면 모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연결되어 있는 성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을 유포하는 거, 디지털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계속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내게 만드는 과정들을 디지털 성착취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급부상되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 야동 같은 것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포르노물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깔려있던 문화와 제도적인 기반 위에 디지털 기기들과 온라인의 기술이 합쳐져서 생기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거 예방법이 있나요? 이 성범죄가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되는 구조와 체제 자체를 바꿔야만 하지 내가 조심하는 거는 진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와 자본주의, 그래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게 만드는 이 문화들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결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죠.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또 이제 군사주의는 평등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사회적이나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첫째로는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읽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디지털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나의 정보, 나의 사진을 내가 얼마큼 공개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사회적인 기준 메시지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주체라는 거,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알고 나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 경우에 상담해주거나 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딱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1366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366. 예, 그래서 여성 긴급 전화거든요. 모든 유형의 범죄나 차별들을 통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1366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면 되겠는데요. 심리 조정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범죄로 넘어갔다면 누구나 11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지만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과 함께 구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같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